네, 엇박자 정부입니다. 엇박자 정부. 네, 뭐 바로 그 KC마크 사태부터 생각나네요. 네. 이 직구가 정말 거의 뭐 가장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나라에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어떡하냐. 정부가 요새 연달아서 뭐 기다렸다는 듯이 한 하루 이틀 사이로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내놨다가 철회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한 건이라고 하면 비판하고 끝내는데 이게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들고 옵니다, 제가. 첫 번째가 그 말씀하신 직구 KC 인증이잖아요.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한 거고 그쵸. 14개 부처가 함께 TF로 이 논의를 했다고 했었어요. 이제 어린이용 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이 80여 개 품목에 KC 마크 받지 않은 경우에 해외 직구 원천 금지했다. 대충격에 빠졌죠, 이제. 저희 같은 뭐 저희 둘 다 이제 저는 사실 직구를 할 줄 모릅니다만. 아이를 키우지만 뭐 아빠들 엄마들이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죠. 이거 예. 어쩌라는 거냐,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 백지화됐잖아요. 완전 지금 맞아요. 원점 재검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저께 또 소리 소문 없이 나왔다가 들어간 정책이 또 하나 있어요.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이 내놓은 건데 그 고령자의 어르신 운전.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근데 이게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70세가 넘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뭐 이제 교통카드처럼 해가지고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네. 이게 발표가 됐어요. 갑자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는 젊어봤냐, 난 늙어봤다. 이제 아무튼 비판이 막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고령자가 아니라 고위험군 대상이다라고 막 수습을 막 하고서 이제 했다가 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정부 여당에서 야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혼선이 없도록 대통령실이 막 질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갖자. 원래 이제 당정청 옛날에는 그리고 당정대 지금은 그렇거든요. 아니면 고위 당정 협의 우리가 당과 정이 이제 여당과 정부가 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다 서로 조율을 하면 정부가 내놓고 그다음에 당에서 그걸 받쳐줍니다. 그 법안을 내놔도 그걸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국회고 네. 대통령실이 어떻게 가자 그럼 뭐 반대도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정대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안이 네. 있을 때마다. 그리고 보통은 일요일 날 이제 당정대 협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책에 국한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조율을 해 나가자. 그 기능을 강화해야 이런 혼선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매주 한 차례 만나자. 근데 뭐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 네,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뭐 난맥상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자마자 네. 아주 겸연쩍어 이럴 때마다 아주 명구스러워요. 근데 이 말 나오자마자 또 엇박자가 나왔는데 이제 네. 공매도 금지를 두고 금감원하고 대통령실이 또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동아일보 그래픽 근데 이제 보여드립니다. 공매도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식하시는 4천만 개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 계속 금지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 왔고 지난해 11월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매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야 전면 금지해. 다만 이제 이걸 한시적으로 6월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리고 올해 금감원이 4월에 불법 공매도 원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되면 이제 공매도를 다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시스템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등장합니다. 그저께 지난주가 되겠군요. 네. 16일이니까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제 개인적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거다.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제 기술적이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리고 4월에 이제 기술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좀 미비하더라도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이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제 할 말 그랬죠. 많지만. 이복형 금감원장은 누구예요? 찐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다 진짜 안 친 사람이고 복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사람들이 아 그럼 이거 다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힘 있는 금감원장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네. 중요한 이슈 때마다 탁탁 등장을 합니다. 또. 예. 그러니까 아 그럼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금지를 할 때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고 했으니까 풀리는 거 아니냐? 6월 재개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금감원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은 한다는 거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잠깐 대통령실 설명 뭐라고 중에 했나? 죄송하게 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 저는 금감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리고 네. 자신이 포커싱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과 워낙 친하기 때문에 금감원장 그렇죠. 입김이 어느 때보다 센 사람인데 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전제하고 발언했더라도 네. 이런 전제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입니다만 네네. 글쎄요. 이거 좀 평가가 엇갈릴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기자들을 만날 때는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옛날부터 친했던 아는 사람이나 지인들과의 뭐 음. 밥자리나 뭐 아니면 티타임이나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음.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뉴스인데 네. 이거는 공식 행사 끝에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기자들을 네. 상대로.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사를 쓰라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했더라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시행령으로라도 하려고 했다. 네. 뭔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렇죠.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뭐 네네. 혹자는 이복현의 자기 정치 혹은 뭐 개인 플레이 뭐 드립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안은.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협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음흠.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딱 끊었죠. 거기서 완전히.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개인의 희망, 공매도 이슈를 개인의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뭐 그냥 개인의 희망은 이를테면 애가 잠을 빨리 잤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뭐 거죠. 예,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개인의 희망 아닙니까? 뉴욕에 뭐 한식 거리에 가고 싶다 이런 거 뉴욕 갔으니까 예. 개인의 희망 정책적인 일 그리고 가장 지금 금감원의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게 공매도 이슈인데 그걸로 개인의 희망을 말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 얘기를 다시 예. 하면서 참고로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 정리했습니다. 네.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다시 선을 그었는데요. 여태까지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다. 아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아 이때까지 안 했던 거냐? 네, 더 아, 대충격이죠. 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르신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네, 이런 것도 고령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좋은 네. 하는 나라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인데 이렇게 섣불리 내니까 오히려 이걸 이게 정책 자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론이 또 가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참 정책을 내놓을 때 조금 더 민심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조금 더 계획을 잘 잡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서 지적한 것들이 레드팀 그러니까 그 같이 조직 내에서 어떤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서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제 공직 사회가 굉장히 많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그 그립감을 확 가지고 끌고 가면 예. 이거 하자 우리가 그거에 아하. 대한 합의가 있고 국민적 설득을 하면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과할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하. 대통령실 파견을 간다. 그럼 정권 초에는 그거 다 가고 싶어 하죠. 일은 많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좋은 경험이고 나의 커리어가 남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 파견 간다 그러면 막 저 그럼 육아휴직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못 갑니다. 제가 실제 최근에 만난 어떤 그 사정기관 네네. 관계자도 올 초에 이제 대통령실 갈산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굉장히 지원자가 지원자가 저조했다. 적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용산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가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부에서 늘공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일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더 이렇게 엇박자가 많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직간접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레드팀 가동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사전 점검하겠다.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던 게 충격적이다. 최윤경 기자가 이렇게 채 썰기 해주었습니다.